안녕하세요, 박하스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쌤. 네, 반갑습니다. 송유성입니다. 저희가 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 사연을 소개해드리다가 시간이 약간 짧아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을 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박하스쌤. 어제 청취 못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간략도 말씀드리면 어제 마지막에 살해했던 친구가 전국 단위 학생이었고요. 남학생이었습니다. 3학년 예, 예. 문과 학생입니다. 근데 1학년 때 5.5, 2학년 때 4.7로 교과 성적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자체도 2에서 3. 그리고 국제 변호사가 되는 게 좀 꿈. 이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 어제 통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뭐는 저는 교과 성적보다는 이제 전국 단위 친구가 모의고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아쉽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은 뭐 공략해야 되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 기말까지 잘 끝내서 4점대 초든 어쨌든 합산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이 국제 변호사 자체의 뭐 로스쿨이나 근데 보통 이제 뭐 경영이나 상경 쪽이나 이런 쪽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뭐 보통 사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이 학생은 비교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학교 네임 브랜드를 많이 좀 전국 단위 학생들이 좀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좀 조정 잘 해가지고 저는 어제 영문과를 좀 추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또 그렇게 추천해 드리면 뭐 그렇게 또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회학과하고 같이 쓰던지 그래서 그냥 같이 좀 참고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또 자기 주장과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왜냐면 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든 이 사회학과 부분 자체는 외국 학생들 여학생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해 주십사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안의 일반고 2학년 이과 남학생입니다. 1학년 교과 성적은 2학기 모두 1.4였습니다. 국어 수학은 실수가 없었지만 다른 과목에서 1학기나 2학기에 약간씩 실수가 있어 2등급이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제가 속한 학교는 대회나 동아리, 학교 특색 프로그램 등이 모두 취약합니다. 제가 노력하고 성장한 모습들도 학생부에 잘 기록하며 준비하고 싶지만 학교의 노하우도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모의고사는 대부분 1등급이지만 턱걸이한 1등급도 많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대 진학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노력은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이 도착해 있네요. 국내 최고의 의대는 진학은 어딜까요? 예. 좋은 의대들 중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이겠죠. 순간 서울대 의대를 말씀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 의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이 학생 꿈에는요. 직윤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1.4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반 전형일 테고. 직윤 대상자를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학생이 전교 1등 수준의 교과 성적을 낼 수 있게 우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건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국내 최고의 의대 진학을 목표하시면 본인이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 부족한 거 채우고. 근데 그 중간이 좀 약간 걸리더라고요. 그 부트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제 좀 더 뭔가 환경 자체가 좀 힘들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학생의 의지가. 왜냐하면 뭐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아이들 중에 일부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많이 붙거든요. 대부분 뭐 극복한 사례들을 적어도 뭐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그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막 버스 타고 막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빌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은 그래도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관련 탐구를 혼자 하면서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애들 본인이 막 모으고 그래서 없는 것들 만들어 내보고 그리고 뭐 후원 동호회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알뜰시장 여러 가지 또 후원금도 받아서 교육청에서 뭐 동아리 지원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철저하게 모든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도움도 받고 이런 저는 좀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기본인 학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저는 물론 의대 진학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우 진취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우선. 일단 그렇게 노력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2학년이니까요. 박하쌤 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조언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뭐 재수생이 물론 없는 시험이지만은 모의고사가 턱걸이에서 66%에서 한 4% 1등급 때 이렇게 커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 이제 실력은 있나 봐요. 예, 그래도 고3 때 학생이 가면 상당히. 이제 재수생 또 들어오고 하면 조금 이제 물론 리스크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 어차피 뭐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대의 기본은 수능 최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능 최저인데 부분 자체를 최대한 공략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학생 자체는 이제 역시 내용 자체의 사례를 보면 학교가 덜 진취적이고 학생부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펙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까 메이저 했을지 메이저에 당연히 전국자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 자체의 로망으로 들어오는데 그 비교과 부분 자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네. 실례로 이번에도 뭐 밴드에도 다 올려드렸습니다만 연대나 고대나 이미 오픈된 학교의 합격선들을 작년에 의대를 봤을 때에 이제 학교 추천 2에서의 의과대학은 고대 같은 경우는 2.0까지가 끝선이었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게 일반 전형 자체는 오히려 1.6으로 좀 더 높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4% 추천받은 학생들이 더 역량이 좋기 때문에 이건 분명자사 뭐 특목자사 학생들의 합격선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 이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은 뭐 일반 전형으로 노려서 최저 맞추는 걸로 전략을 세워서 가면서 역시 2학년과 3학년 학생부를 어떻게 채우고 아까 통수의 말씀처럼 좀 진정성 있게 보여줄 거냐. 학교에 대한 이 협조와 정성이 덜 부족하면 내가 몸부림쳐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떤 보고서 쓸 거냐, 어떤 실험, 어떤 해부, 어떤 책, 어떤 발표 이런 역량을 보여줘야 1단계에 대한 통과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선 자체는 역시 의대 자체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이거 꼭 정량적으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1.3을 좀 잡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이냐 1.5대냐 그 이하냐 이렇게 큰 어느 정도 선을 보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니 1.3 이내 정도 잡아서 교과 전형도 같이 좀 쓰는 걸로 물론 지방에 있는 의학 계열의 교과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례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인천 쪽에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 자체의 성적이 1.7이었습니다 1.7대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6장 중에 5장을 다 의대 썼고요 네. 한 장만 고려대학교를 생명 쪽 썼어요. 아, 그걸 이제 보험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쓰나 예. 보네요. 네. 그래서 물론지사 뭐 영남대나 동대나 이런 조선대 등등의 대표적인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교 등등. 뭐 교과도 면접이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 때문에 다 날아갔고요. 아이고, 예, 영남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오라고 연락이 10월 달에 왔어요. 근데도 이제 이 최저가 때문에 다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이 그냥 고대 최저만 합의치를 간신히 맞춰가지고는 이제 고대만 추가 학교로 붙었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상대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교과 자체에서는 이 친구는 조금만 노력해주면 경쟁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비교과 부분과 수능과 부분에서의 모든 것들만 좀 잘 정리를 해준다면 아까 같이 뭐 당연히 6장 중에 2-3장은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대학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형태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비교과 부분은 조금 밀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글만 내용만 사연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비교과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특히 2학년 때에 이 동아리, 본동아리, 자율동아리 부분도 좀 경쟁력 있게 예. 준비를 해준다면 예.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경쟁력이 좀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교과 성적이 다소 아쉽다. 조금 더 상승시켜야 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보통 예. 사실 1.4가 그래도 의대에서 나쁜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또 그래도 메이저 1.3 의대를 원한다고 하면 그럼 거기서 그래서 예. 아까 통 선생님도 그 메이저의 리밋이 어디냐 그러는데 예. 사실 이런 친구들 자체다지만 사실은 뭐 가톨릭대 의대 추천도 1.3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추천 받는다 한들 이것도 아직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2학년이 아마 분기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최저 뭐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 올해 2020학년도 고3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좀 강화된 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탐구가 좀 더 전 과목을 다 보거나 그런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전북대나 동국대, 그다음에 동국대 경주입니다. 그다음에 한림대, 건양대 이런 대 학교들이 최저가 좀 강화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라는 얘기는 좀 합격선도 조금 차이가 좀 있고, 한림대 같은 경우는 좀 1단계 배수가 많아서 많이 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같이 복합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서울의 과학중점학교 3학년 이과 남학생입니다. 제 교과 성적은 1학년 1학기 2.8, 1학년 2학기 2.5, 2학년 1학기 3.2, 2학년 2학기 3.5로 약간 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주요 과목 성적이 좋고 영어 과목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어 과목에서 어려움이 있고 과학 성적이 떨어진 게 성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모의고사는 작년까지 평균 2.4등급 가량 나왔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등급의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대입 입장도 많이 한 편이고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모두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학생부는 열심히 관리했지만 성적 하락이 뼈 아프네요. 선생님, 저는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목표해 준비하는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다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 학생들 사례를 보거나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해보면 이 컴퓨터 쪽 학생들 자체가 나름의 그래도 대학에서는 역량과 특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아리나 프로그램이나 C 드라이브나 코딩이나 이런 등등의 역량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자체가 교과선을 극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프트웨어 특기로 따로 뺐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뽑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학종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과학 중점 학교니까 좀 더 어느 정도의 학교에서에 대한 선입견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과학 과목을 과중이다 보니까 많이 해서 성적에 조금 타격이 있나 봐요.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또 잘하는 애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생 자체는 사실 그래도 2.8, 2.5, 3.2, 3.5 이렇게 계속 하락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또 뭐 과탐 2학년 때부터 얘네들은 과탐 과학 중점학교 친구들은 과학을 다 보고 다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의 빡빡함이 불가피합니다만 그럼에도 또 결국 역량을 또 보기 때문에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학생 자체는 이제 3학년으로 당장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상도 많이 한 편이고 열심히 참여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역량을 같이 좀 보여줘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0위권에서의 대표적인 경희대나 이런 학교 등등 뭐 일명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캠퍼스하고 또 그 성균관대나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뭐 수원이든 뭐 이런 쪽 용인 쪽 이런 쪽으로 이과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또 은근히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등등을 좀 네임 브랜드는 있지만 그냥 학과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럼 학생들 자체는 또 실제로 또 뭐 상당한 부분 여학생 같은 경우는 멀어서 싫어요. 그래서 다른 때를 또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변수도 노리면서 학교의 어느 정도의 그 최대선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숭실이나 국민이나 그 이하의 좀 더 역량을 좀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2점대 학생들이 그래도 보통 뭐 15, 20위권을 쓴다 그러잖아요. 정량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딜 쓰든 교과선에선 자료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향인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10위권, 15위권, 20위권을 써서 그 정도까지 한 장, 두 장 쓸 건지 보시고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자체는 지금 2.4 정도 나온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수능 때 갔을 때 뭐 5.13 뜨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또 감안을 해서 이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보통 세종대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었어요. 뭐 또 가톨릭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넣고 그다음에 물론 뭐 그 학교도 넣는다고 다 붙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근데 넣어놓고 그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안 가는 전략도 될 수 있겠고 관망해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뭐 6개 대학 중에 아까 말씀드린 상향 지원했던 학교들이 또 면접이 또 통과돼서 보통 이제 20위권은 10월 달에 면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향후를 보면서 같이 전략을 좀 세우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역량이 좀 있다면
제가 볼 땐 작년도 그렇고 저희 사례도 보면은 교과를 극복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공략을 하면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준비를 해봐라. 그 소프트웨어 전형 컴퓨터학과 이렇게 같이 또 컴퓨터 공도 있고 컴퓨터 학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이 좀 더 상대적으로 또 뭐 여학생들도 기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좀 더 학과의 릴레이션은 있고 학교 네임 브랜드를 좀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면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 면접을 우선 이 학생은 1단계 통과하는 게 우선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필히 좀 면접이 있는 데를 쓰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이런 데 꼭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써야 될 테고 그 중에서 전형이 분명 두 가지로 나뉠 거란 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그럼 일단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고 싶다면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를 먼저 봐야죠. 그리고 보고 이거 너무 쉽네. 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저는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만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랑 다르게 학종으로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은 하락되었을지언정 장점 가중고랑 과학 중점을 다니고 있으니 굉장히 그 분야에서 우수하게 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실제 입상은 많이 했대요. 성적은 떨어졌지만은 관심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좋은 전공 적합성에 탁월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오히려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조금 요소별로 나누어져 있는 곳들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학업 역량이 좀 낮더라도 그 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중을 좋아하는 대학들이 좀 있지 않나요? 전형들이? 이제 이과 쪽에서는 과학 중점고가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워낙 탁월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대 탐구형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성적이 하락되는 건 다시 조금이라도 좀 회복하는 게 좋고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랑 학종이랑 좀 섞어서 써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첨부하면은 보통들 학부모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교 그 대학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런 엄마들끼리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에 또 서울에 있는 쪽 학교 등도 그렇고 대학하고 연계 뭐 여기 경기 꿈의 대학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계된 대학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연관된 학교 등등에서의 뭐 대표적인 중대나 서강대나 이런 학교들이 과학 중점 학교하고 많이 연계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한다면 같이 좀 전략을 세우는데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열이 뜨거운 분당의 일반고 3학년 문과 학생입니다. 제 교과 성적은 1학년 1학기 3.0, 1학년 2학기 3.8, 2학년 1학기 3.3, 2학년 2학기 4.3으로 등락을 하며 전반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매 학기 시작이 되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포기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수업은 열심히 들었지만 학교 활동에는 의욕이 없어 학생부는 처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평균적으로 2등급이었으나 2학년이 되면서 3등급 받는 과목도 간혹 있었습니다. 국어를 제일 잘하고 영어 사회는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수학이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관광 분야 진로에 대해서는 목표가 한결같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의지가 약한 저 같은 학생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제일 통쌤? 뭐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고2, 고1만 됐어도 의지가 왜 약해졌을까라는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그 부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노력하면 됐는데 이미 고3이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원서를 써야 되고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분야는 이제 관광 쪽인 거고 그렇다면 이 케이스는 지금 교과는 성적이 좀 안 좋고 그렇다고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건 차라리 모의고사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적성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적성 학교보다는 좀 그렇다고 좀 아까울 것 같아서 그러면 저는 차라리 학생부가 처참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처참한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처참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좀 심각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좀 교과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최저가 높은 교과를 노려보는 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좀 교과 성적 교과에서 많이 올려야겠네요. 3학년 1학기 때. 올리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펑크 나는 그러니까 충원이 많이 돌만한 교과 전형을 찾아서 지원해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 맞을 것 같은데 또 물론 그게 되면 또 관광만 쓸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일단은 왜 의지가 약해졌는지가 왜냐하면 그게 또 수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매 학기에 지금 의욕은 넘쳤어요. 사연상으로는. 시작할 때.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시험 첫 결과가 늘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지고 난 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석공들이 돌을 가지고 깎을 네. 때 하루아침에 안 만들거든요. 네. 막 20년, 30년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한 번 시험 볼 때 되게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안 좋아도 꾸준히 해야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보고 지금 수능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기의 성적들은 매년 1학년 성적도 안 좋고 2학년 성적도 안 좋았지만 아직 수능이라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굉장히 마지막으로서 좋은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서 수능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에 예상해서 내가 갔었던 교과 성적에서 또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을 전략적으로 써가지고 그걸 맞춰서 또 합격하는 케이스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예. 박하쌤 의견 어떠세요? 제가 볼 땐 이 학생이 지금 성별이 얘기가 없는데 지금 여학생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관광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잘한다. 사실은 예. 뭐 그걸 뭐 꼭 비단 여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이 학생 보니까 제가 딱 예. 작년에 기억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점수대가 좀 비슷하긴 한데 그 학생은 원래 스튜디오스가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뭐 성적 때는 그 친구는 이제 역시 그냥 일반고였고요. 근데 그 성적대 자체가 이제 3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역량을 보니까 어학 역량이 좀 있더라고요. 예, 뭐 일반고 학생인데 뭐 독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별도로 하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제1과 자체가 뭐 수업 시간에도 일본어나 이런 거 또 학교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생을 전략을 세운 게 관광학부나 어학 관련 쪽으로 일반 대학을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여대하고 그래서 같이 공략해서 우선 면접을 다 갖고 그래서 면접까지 가서 면접이 좀 약해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단계까지 해서 떨어지고 여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뭐 그것도 추가 합격이라고 잘 간 케이스인데 역시 교과에서의 자립지가 좀 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자체는 역시나 그래도 국어 잘한다는 거는 요즘에 표준 점수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과목은 맞기 때문에 올해 뭐 수능도 난이도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볼 때 이 학생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최대한 올 2 정도, 그리고 탐구도 지금 보니까 좀 한다니까 탐구는 2과목 다 잘하긴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공략을 해서 1이라도 뜨게끔 전략을 세워서 수능 모의고사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역시 교과 부분 자체는 좀 끝내는데 이 학생이 어학 역량이나 관광뿐만 아니라 어학이 좀 역량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있다면은 어묵예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로. 예, 제2외국어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도로고나 불어 쪽으로. 그러면 사실은 특목자사 친구들이 뭐 15위권 이하는 뭐 안 쓰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의 경쟁인데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역량이 있으면 면접 기회는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쓰고 아까 통수님 말씀처럼 교과에서의 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더 대부분 동도이고 덕성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대 쓰고 그다음에 적성은 이후에 한번 봐서 예. 뭐 수능 이후에 가천대 하나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이후에 아마 눈에 들어온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학생 기준으로는. 그럼 그런 학교나 넣어놓고 이후에 뭐 수능 결과도 보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 학생은 우선순위는 수능이 올 2가 뜨느냐 안 뜨냐. 제가 볼 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예, 거기서 리스크 차이가 나면서 눈높이 맞춰주면서 결국 3점대 안에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박하쌤 이 친구 논술은 어떨 것 같으세요? 논술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논술을 뭐 합격이냐 떠나서 예. 어떻든 간에 뭐 그래도 여학생 같은 경우가 특히 상대적으로 좀 꼼꼼하게 글 쓰는 센스가 좀 있어요. 국어를 또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도 괜찮은 그렇습니다.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최대한 대신 수능 최저가 있는 대로 수능 최저가 없으면 무풍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수능 최저 있는 대로 공략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여학생인데요. 논술은 그냥 2학년 말부터 준비했던 여학생인데요. 근데 교과선 자체도 애매했고 수능도 좀 애매했는데 결국 성균관대 한문 교육을 붙었거든요. 사실 극과도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시 가채점 상담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한번 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2주 동안 그 오랜만에 이제 실제 사례 가지고서 다뤄봤는데요.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들 드셨던 생각은 어떠세요? 끝난 게 아니다. 전 이 말씀으로 좀 마지막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다. 예, 뭐 학교에서도 이성적 갖고 안 돼, 너 모의고사 갖고 안 돼.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예. 합격할 때까지 노력은 계속 해야죠. 두 분 선생님 공통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남아 있는 그래도 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희망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